다가 제가 올라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처음에 이 동아리를 얘기를 듣고 뭘 해달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낚시도 못 가고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처음에 이 주최자가 했던 얘기는 배제학당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저야 배제뽕에 취해 있는 사람이니까 하자 그러면 3박 4일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봐야 좀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사이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에다 따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리더십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기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리더십이 많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 써있죠. 리더십 뭔지 아세요? 이 리더십 뭔지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잘 모르죠. 전임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여러분 리더십이 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니 뭔지를 아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속아서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는 이렇게 영어로도 돼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써 있는데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지금도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이 나라를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믿고 있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장난삼아 얘기하지만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리더가 되겠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로서 우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세사를 살아갔던 사람, 우리의 역사에 가장 가깝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2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2명의 리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입니다. 2명의 리더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은 중전의 조카, 한 사람은 영의정의 아들입니다. 누가 더 엘리트일까요? 누가 더 엘리트일까요? 영의정 아들이 엘리트예요? 중전의 조카가 엘리트예요? 알 수 없죠. 얘네들은 그냥 다 금수저죠. 엘리트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우린 이걸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에릭 닮았죠. 인터넷 검색하면 민영익 하면 에릭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그래서 환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이 에릭의 선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에릭 이런 거 나와요. 이분은 어쨌든 중전의 조카로서 이 나라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고종 황제께서 개화파라는 애들 만들었을 때 그 개화파를 고종한테 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개화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고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역사에 개화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참 그죠? 이분 영의정의 아들입니다. 홍영식입니다. 네. 이게 이름이 웃길 일이 아니고요. 이 2분이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2분입니다. 원래 친구입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 먼저 아까 전에 좀 이 얘기가 긴데요. 우리 오현수 선생님이 좀 줄여달라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을 중학교 때 배웠죠? 배웠다고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국사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갑신정변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초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몇몇의 급진개화파들이 정권을 획득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근대국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조항이 14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씩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뭘 꿈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벌을 폐지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등사회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전국의 지조법 개혁해라. 지조법 개혁하라는 거, 세금 깎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세금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현실 문제와 과거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보세요. 세금 깎아달라. 두 번째, 내시부를 폐지해라. 문고리 3인방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시들이, 옛날에 내시들이,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에서 욕심이 정치 권력욕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시들은 권력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옆에서 국정을 농단해요. 여러분이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라고 들어봤죠? 환관 10명이 나라 망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부 없애라, 문고리 3인방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해상공국은 뭐 하는 데냐면요, 왕한테 돈 갖다 준 애들입니다. 삼성 없애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차는 한문이 뭐냐면 그 궁궐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안에서 의정소를 만들어서 회의에서 정치해라. 문고리 3인방이 하지 말고 모여서 회의에서 해라. 이게 1884년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서 나라가 망해간다고 생각하고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자가 뭐냐면요. 한자 잘 모르죠?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상이라는 뜻입니다. 칼침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저분이 민영익이라는 분이 홍영식의 친구인데 갑신정변 때 홍영식으로 대변되는 급진기아파가 민영익만 찌릅니다. 이 사람만 찔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 7방 맞고 죽어가는 걸 알렌이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의학교 있는 그 만든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 피범벅 당한 사람을 알렌이 살려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분이 왜 칼을 맞았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칼을 맞아야 됐고 이 사람의 친구는 얘를 왜 찔러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조미수 통상지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중국은 야 쟤네들은 5천년 동안 우리 속국이었어. 그러니까 쟤네들 자주국가 아니야. 그랬더니 미국은 웃기지 마 자주국가야. 아닌데 얘네 5천년 동안 우리 꼬붕인데 아니야 자주국가야. 고종이 이 얘기를 듣고 누구 편을 들고 싶을까요? 미국 편을 들고 싶겠죠.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종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나라로 미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조약을 맺자마자 보빙서라고 사절 보내요. 물론 그 사절단이 가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오게 되는데 그 사절단이 가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분이 민영익, 가운데 있는 분이 서광범. 수능 시험에 나오면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 입은 사람이라고 답이 나와요. 아까 전에 그 홍영식, 이 세 분이 미국에 갑니다. 이 세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서 기차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다가 우리 학교에 그 아펜젤로 목사님 보낸 가우초 박사도 만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신식 문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사절단이 가서 절하죠. 얘네들이 이때 되게 놀래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 왕이 머리에 관을 안 썼어요. 두 번째 신하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있는 겁니다. 야 이놈의 나라는 쌍놈들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절을 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절단한테 미국의 화려한 선진 문물들을 보여줘요. 미국 일주시켜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에디슨 전기회사를 보여줍니다. 에디슨이라고 알죠? 그 계란 품에 그분이 그 전등 만들고 얼마 있다 에디슨 전기회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절단들을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밤에 이거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여기 불 켜져 있고 신기한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의 GE죠.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교에 기부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보빙사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미국 대통령이 민영익한테는 당신은 중전의 조카니까 내가 세계일주 시켜주게. 너 세계일주 해라. 근데 우리는 배가 없으니까 대통령 1호기 배를 줘요. 민영익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에어포스 원 타고 세계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와요, 이 사람. 그 민영익은 자기는 세계일주 하면서 자기 친구였던 홍영식한테 야, 너 먼저 가가지고 전하한테 이런 상황을 보고해라. 그래서 홍영식이 일찍 와요. 홍영식이 와서 고종을 만납니다. 만나서 물어보죠, 고종이. 야,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홍영식이 대답하기를 성상폐하의 은혜로 먼 길이지만 한달음에 갔다 왔습니다. 고종이 물어봅니다. 그 나라 크드냐? 얼마나 크드냐? 무지하게 크더이다. 얼마나 큰데 무지하게 큰 거냐? 기차로 몇 날 며칠을 가도 끝이 없더이다. 기차가 뭐냐? 기차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수레인데요. 이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이 어떻게 끊느냐? 그런 게 있더이다. 이러고 대화를 해요. 야, 그러면 그래, 그 나라 크니까 좋아. 그 나라 군대는 얼만큼 세니? 우리나라를 과연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줄 만큼 세냐? 라고 물어봤더니 홍영식 대답. 그 나라 군대 4만 5천 명밖에 없는데 군대 무기가 아주 훌륭하고 군사들의 군기가 아주 세게 잘 져 있어서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줄 만하더이다. 앞으로 우리가 위국에 처했을 때 쟤네들 우리 충분히 보호해줄 만큼 힘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앞으로 쟤네들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면 우리한테 이득이냐? 그렇습니다. 이래요. 야, 그럼 네가 가서 보고 배울 게 뭐가 있니? 지금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받아와야 될 문물이 있다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편 업무가 있더이다 그래요. 고종이 물어봐요. 우편이 뭐냐? 그랬더니 전하, 우리나라에서는 편지를 쓰면 그 종놈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글을 쓰면 여러분의 하인이 뛰어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양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니네가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뛰어요. 뛰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비가 오잖아요. 이게 번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와야 되죠. 여러분, 저 마님 이거 번졌는데 어떡하죠? 그럼 우선 맞는 겁니다. 새끼야, 뭘 했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런 하인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 업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글을 써야지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내 말 알겠어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놀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만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큰 미국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나흘 만에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홍영식이.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종께서 그래, 만들어. 필요하면 만들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우정국 총판 되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래서 고종은 홍영식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앞으로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미국 그때 전권 대사가 부임했어요. 이름이 발이에요. 푸트입니다.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종이 이 사람한테 엘더 브라더라고 불러요. 형, 이런 뜻이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민영이 옵니다. 민영이 또 불러요. 야, 너 고생했지, 인마? 아닙니다. 성상폐하의 은혜로 말리길 하루 만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야, 그 노라 크드냐? 크더이다. 얼만큼 크느냐? 겁나 크더이다. 그래? 얼만큼 큰데 기차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며칠 걸리더이다. 기차가 뭐냐? 물어봐요. 고종이 홍영식한테 물어본 내용을 민영익한테 그대로 똑같이 물어봐요. 그래? 알아. 나 기차 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해 줘. 말 없이 간다며? 존나 신기하다. 그랬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야, 그 나라 군대는 우리를 보호해줄 만큼 힘이 있냐? 그랬더니 김옥균이 이렇게, 민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 군대 4만 5천 명밖에 없어가지고 지네 나라 지키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못 도와줘요. 이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나라에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니? 한 개도 없습니다. 야, 너 그럼 갔다 와가지고도 세계 일주까지 한 놈이 그게 할 소리냐? 네.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민영익이랑 홍영식이랑 하는 얘기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종과 얘기를 끝나고 민영익이 집에 가가지고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나는 어둠에서 태어나서 광명한 천지를 보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이 미국이 좋은 거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이 안 따라가요. 배울 거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놀란 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놈의 나라는 왕이 4년에 한 번씩 바뀌어. 여서 놀란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돼요, 내 말? 민영익은 왕비의 조카죠. 그럼 왕이 4년에 한 번 바뀌면 왕비도 바뀌겠네? 그죠? 왕이 바뀌면 왕비도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내 권력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고종이 잘리고, 그럼 고종 잘리면 민비도 잘리고, 민비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중전 민자형도 잘리고, 그럼 자기도 잘리면 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의 권력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고종한테 거짓말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홍영식은 자기 아버지가 영의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무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야 이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런 겁니다. 리더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 자그마한 뭐 하나 갖겠다고 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내 걸 나눠주고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걸 나눠줘서 다른 사람 같이 이끌어가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홍영식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홍영식이 봤을 때 민영익이 와서 거짓말하는 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내 조국이 풍전등화에 빠져있는 내 조국이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깔보던 일본한테도 발리고 있는 이놈의 나라가 저놈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면 당신들 같으면 안 죽일 거예요, 저거? 그래서 갑신정변 준비할 때 민영익한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민영익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말을 충실하게 따랐던 서재필에게 쟤 반드시 죽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익이 그렇게 칼을 많이 맞은 겁니다. 문제는 서재필이고 뭐고 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칼을 7번을 찔렀는데 사람이 살아요. 놀랍죠? 근육만 다 찔른 거예요, 근육만. 왜냐면 알렌은 전문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렌이 닥터스야 그런 의사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냥 약 쓰는 것만 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기초적인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칼 7방 찔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그 고친 게 더 대단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안 죽을 때만 그렇게 골라서 찔렀을까? 왜 그러냐면 사람 죽일 줄 모르는 사람이 찌른 거예요. 사람 죽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찌른 거죠. 그래서 민영이 겨우 살아남고 홍영식은 어떻게 되냐면 갑신정변 여러분 말머리 알겠지만 갑신정변이 일어나자마자 중전마마께서는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했고 청나라 병정 1,500명이 창덕궁 급습해서 다 죽잖아요. 홍영식은 그 와중에도 이 참 답답한 임금님 지킨다고 임금님 따라다니다가 청나라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발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리더십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기부에 담임한테 막 요구하면 선생님 나 리더십 써주세요. 또 리더십도 또 창의적인 리더십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또 섬김도 좋아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니네 담임들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3개 써주세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얼마나 못하냐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도 있고요. 서번트 리더십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교황님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리더십들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리더십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고 리더 되겠다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 금방 끝납니다. 리더는요, 리더가 아닌 듯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학교, 여기서 배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훈이죠. 크고 작거든 남은 성분이 우리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아펜젤러 목사님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배제 나왔고 여러분도 배제 나온 거예요. 아펜젤러 목사님 왜 죽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 가라앉는데 배 안에 조선 여자애 하나 갇혔다고 걔 구하러 들어가서 못 나왔죠. 이 사람 수영선수거든요. 수영선수가 애 구하러 들어갔다가 못 나온 겁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미국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한국 여자애 살린다고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자기 목숨 버린 그 정도 돼야 리더십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함부로 리더란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리더라, 내 자소서에 나는 리더십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 하세요. 그럴 각오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에 리더십이라고 단어 쓰면 여러분 거짓말장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모를 것 같아요. 평생 애들만 본 사람들이 여러분 말 딱 해보면 얘가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요. 바로 알아요. 우리 교훈, 배제학당의 교훈, 졸업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이 외우게 나오는 이 교훈,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나가야 될 진짜 무거운 짐입니다. 남을 섬겨야 되는 게 진짜 리더라고 알려준 아펜젤러 목사나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홍영식이나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남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배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진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한테 있는 이 마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짐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몇 년이 살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잘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앞에는 PC방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분당에서 제일 큰 갈비집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제 친구입니다. 또 누군가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는 돈 벌고 부인은 돈 쓰는 그 불쌍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뭘 하든 여러분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게 리더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하실 건가요? 한 명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딱 한 분. 낚시하러 가야 되거든요. 없잖아.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네. 어디서요? 리더는 공리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되게 좋은 거죠. 공리주의라는 건 개인의 이익이 합해지면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이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부에도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한 사람한테 이득이 안 됐거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교 등급제 때문에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못 갔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입사원서를 냈는데 누군가 아버지 위해서 낙하산 타고 피슝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공리주의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이득이 돼서 모든 게 뭉쳐서 전체 이득이 된다면 그건 아주 좋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공리주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